아버지,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래 기다린 기분이 어때? 복수 다 하셨으면 이제 약속 지키세요. 지금 꼴랑 그거 기다린 거 가지고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희 그거에 맞게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네가 그렇게 할까 봐 내가 서두르지 않았던 거다. 결론적으로는 내 판단이 맞았지.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보러 자주 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닐게요. 내가 네 말에 한두 번 속았어? 이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을 거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구정팔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구정훈입니다. 구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구씨 할아버지는 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그러면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연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구씨네는 따로 차례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을 핑계 삼아 아들 얼굴도 보고 제주도 여행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씨와 아내는 명절 당일 아들을 보러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구씨와 아내는 공항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뭐 큰일이라도 났었어? 보나마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이었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말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그렇게 구씨 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아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명절 당일 공항에서 구씨와 아내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떤 약속을 했길래 서울까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구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구씨의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땅 부자였습니다. 구씨의 아버지는 땅을 물려줄 적에 집안의 아들들에게 물려받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구씨의 아버지는 땅을 적절하게 나눠놨고 아들들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건 구씨의 아버지가 똑똑한 아들에게 더 좋은 땅을 주려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구씨와 달리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땅의 넓이가 가장 넓은 곳을 선택하고자 다퉜습니다. 하지만 구씨는 형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구씨는 도로변에 있는 땅을 골랐습니다. 다른 형제들 아무도 그곳은 선택하지 않아서 구씨는 자연스럽게 그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구씨의 아버지는 그런 구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씨의 아버지가 물려준 땅 중에서 구씨가 물려받은 땅값이 단연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은 질투를 했습니다. 특히나 맏형은 자기가 이 집의 장남이니 구씨가 물려받은 제일 좋은 땅을 다시 자기가 가지면 안 되겠냐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구씨의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구씨는 그 땅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씨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딱히 취미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국밥집을 직접 차렸습니다. 구씨는 땅의 일부를 팔아 시장에서 명당 자리를 구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구씨는 가게를 운영할 때 한동안 맛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국물을 우려냈고 자기가 먹었을 때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의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몰두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마이너스였지만 김씨가 만든 국밥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면서 하나둘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단골이 몇 명 생기니 그래도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워낙 맛이 좋으니 금방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구씨의 국밥집은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씨는 안 되겠다 싶어 직원을 고용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구씨는 서빙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직원이 바로 구씨의 지금 아내였습니다.
구 씨는 약간 사심을 담아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구 씨는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그때 자상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의 아내는 그 당시 구 씨의 이런 자상함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구 씨는 약간 뚱뚱하고 남자다운 외모를 가졌는데 아내는 이런 구 씨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달리 섬세하게 자신을 챙겨주자 천천히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후 구 씨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들 정훈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별 문제 없이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구 씨는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고 아내는 가끔 구 씨를 돕고 이외에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행운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키우는 이 시간이 구 씨와 아내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구 씨의 아들은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자 잠깐 쉬고 싶다며 제주도에서 조금만 머무르다 오겠다고 구 씨에게 전했습니다. 구 씨와 아내도 그런 아들에게 푹 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만 살다가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심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아니면 또 서울로 올라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인지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려고? 아들은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구 씨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펜션에서 머물다가 원룸을 하나 구했다며 보증금만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구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원룸이라 보증금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기에 구 씨는 선뜻 아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원룸에 살며 제주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구 씨는 내심 제주도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을 지인에게 들었어서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저 취직했어요. 아이고, 정말이야? 구 씨는 아들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어디에 취직한 거야? 카페 매니저인데 나름 대기업인 곳이에요. 여기서 경력 쌓으면서 나중에 제 카페를 한번 차려보려고요. 구 씨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카페에 취직했다는 아들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일인지 의문이 들었고 나중에 카페를 차리겠다는 건 어쨌든 자영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같은 카페를 다니던 아르바이트생과 결혼을 할 거라며 결혼 소식도 구 씨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기쁘면서도 아직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둘 다 안정적이진 않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상견례 일정과 장소가 잡혔다며 구 씨에게 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다고? 네. 처가 쪽은 다 여기 살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저도 여기 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구 씨도 그런 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해 상견례 날짜에 맞춰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어차피 상견례 시간은 저녁이었어서 상견례 당일 오전에 구 씨와 아내는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구 씨와 아내는 공항으로 데리러 온 아들과 함께 미리 상견례 장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돼가자 구 씨네는 상견례 장소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예비 사도는 제주도에서 귤을 재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 씨는 자연스럽게 귤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요새 귤이 맛있나요? 이렇게 제주도 오신 김에 저희 과수원 보러 오실래요?
구 씨와 아내는 어차피 하루 뒤에 올라갈 생각이었어서 예비 사돈의 말에 흔쾌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마치 자기 딸이 아직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회라도 하고 싶다는 듯 자기의 과수원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 재산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구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도 안 됐습니다. 구 씨는 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기에 사돈네는 구 씨네가 그냥 국밥집을 운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더 잘 사니 자식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 집은 나중에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 건 확실히 하는 게 좋잖아요. 다른 데도 처가가 형편이 좋아도 보통 집은 아들 쪽에서 하잖아요. 예비 사돈은 마치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네와 구시네에 대한 말을 돌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씨는 일단 아들네가 지금 사는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이후에 아들에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원룸이어도 조금 큰 원룸이어서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예비 며느리에게 알렸고 예비 며느리는 또 자기의 부모님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계약 기간도 남았고 해서 그거 끝나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바로 집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구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식사 자리가 끝나고 아들 며느리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구씨와 아내는 예비 사돈이 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니 괜히 또 어색해서 구씨는 그냥 편하게 아내와 둘이서 여행을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지만 사돈들의 과수원은 완전 반대 방향이라 일정을 다시 새로 짜야 했습니다. 사돈은 먼저 과수원을 구경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볼 만큼 본 것 같은데 사돈들은 제일 끝에 있는 곳까지 구시네를 데려갈 기세로 과수원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개를 시켜주려는 것보다는 자랑하려고 구시네를 와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다 저희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을 떠날 때가 돼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품성 없는 귤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구시네에게 건넸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돈들 사이인데 맛 좋게 익은 귤을 건네지 않은 것이 구씨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헤어졌으면 했지만 예비 사돈은 자기가 아는 식당이 있다며 그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구시네를 데려갔습니다. 과수원에서 얼마나 말이 많던지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돈이 구시네를 데려간 곳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도민 맛집이에요. 다른 유명한 데는 바가지만 씌워서 저희도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물가도 높은데 돈 아껴야죠. 예비 사돈은 이때까지도 구시네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말한 대로 이 식당 음식 가격은 아주 저렴한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구씨는 음식을 반 정도 남기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좋은 식당 알려줬으니 계산은 해주실 거죠? 넷이 먹은 거라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보통 먼 곳에서 손님이 내려왔으면 그냥 사줄 법도 했지만 예비 사돈들은 자기네가 구시네를 여행시켜주는 것에 보답이라도 바라는 듯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구씨는 괜히 이런 사소한 걸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계산을 했습니다. 숙소는 어디예요? 예비 사돈은 이제 지쳤는지 구씨와 아내를 숙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네가 예약한 숙소는 완전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서 구씨는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고 새로운 숙소를 예약해야 될 것 같다고 예비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해 드릴게요.
예비 사도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보다도 제일 가깝고 저렴한 숙소를 예약한 후 거기로 구시네를 데려다 줬습니다. 구시네는 그 숙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호텔급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예비 사도는 자기들이 구시네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밤이 돼서 자기들이 일정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사돈들과는 굳이 엮이지 말자고 첫 만남부터 다짐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장소에 대해 아들은 다시 한번 구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하려고 해요. 결혼식까지? 아빠 지인들은 다 여기 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동안 내친 축의금이 많나 봐요. 그리고 들어보면 인맥도 넓으신 것 같고. 결혼식은 웬만하면 서울에서 그냥 하기를 바랬던 구씨는 이런 아들의 말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 장소까지 예약했다는 아들의 말에 구씨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식까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구씨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비행기 값을 주면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구씨와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 전날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고 아침 일찍 결혼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후 점점 하객들이 들어오는데 예비 사돈의 지인이 많긴 많은 듯 싶었습니다. 어느덧 결혼식장은 사돈네의 지인들로 꽉 차 있었고 아들 쪽 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뒤에서 사돈은 이 모습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은 자기 딸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과수원을 물려받을 거라며 요새는 여자들이 가장 역할을 한다는 등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둘이 잘 살길 바라면 되지 자꾸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사돈이 구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식을 마치고 구씨네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별일 없이 잘 사는 듯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해주기로 했다고? 구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새는 자식들한테 집 해주지 말라고 많이들 그러던데. 약속했는데 또 안 해줄 순 없잖아. 구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해줄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두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다가온 첫 명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고 구씨에게 전했습니다. 명절 때가 아니면 언제 또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엔 구씨와 아내가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하고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약간 떨떠름한 듯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니? 구씨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첫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제가 일단 저희 집에 모실게요. 처가에는 또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해서요. 첫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처가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첫 비행기 타시면 아마 아침 7시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구씨와 아내는 차례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볼 겸 아들이 말한 대로 가장 이른 시간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나서 구씨는 아내와 둘이서만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뭘 그렇게 또 바리바리 싸? 그래도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데 챙겨줘야죠. 구씨의 아내는 이것저것 아들 줄 반찬과 며느리 줄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얼른 자. 내일 일찍 출발해야 돼. 구씨와 아내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빠뜨린 것 없이 다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이라 피곤했는지 구씨와 아내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구씨와 아내는 7시 조금 넘어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맞춰 오겠다던 아들은 공항에 구시네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씨와 아내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야? 구씨는 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어쩌죠? 저희가 늦잠 자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처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먼저 태워준다 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근데 처가 늦으면 저희 정말 혼나요. 거기 잠깐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갈게요. 구씨는 이때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말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 아들의 말에 일단 구씨는 아내에게 밥부터 먹자고 말했습니다. 구씨의 아내도 알겠다고 했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을 들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구씨는 아내의 짐을 같이 들어줬습니다. 그러게 많이 싸들고 오지 말라니까. 궁시렁대지 마요. 아내의 말에 구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공항을 돌며 뭘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라면 아들 집에 가서 가져온 요리를 조금 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편의점으로 들어가 세모난 김밥과 빵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냥 김밥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삼각김밥을 선택했는데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포장을 뜯어야 하나 구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운데를 먼저 뜯었어야 했지만 순서가 꼬여서 결국 구씨는 김은 먹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밥만 먹었습니다. 구씨의 아내는 그게 뭐냐며 구씨를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밥까지 먹고 나니 참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일단 커피라도 마셔보고자 커피를 파는 곳처럼 보이는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커피는 믹스커피와 블랙커피만 먹었던 구씨와 아내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씨는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들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구씨와 아내는 원래 아메리카노를 시키려고 했지만 나온 것은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커피잔이 작은 게 나오자 구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비싸긴 비쌌는데 양이 적자 구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입 먹는데 도저히 그냥 먹기는 힘들 정도의 쓴맛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카운터로 가서 너무 쓰다고 잘못 만든 거 아니냐고 말했고 직원은 웃으면서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구씨와 아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례가 길어질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먹고 오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구씨는 그런 아들에게 집 위치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좀 곤란해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 될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배터리가 다 나갈 것만 같아 핸드폰도 보지 않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탓에 구씨와 아내는 이번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어차피 점심을 먹고 온다고 했으니 구씨와 아내는 한식을 팔 것처럼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구씨와 아내 뒤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구씨는 급하게 음식을 고르고 결제를 했습니다. 구씨의 아내는 돌솥 비빔밥을 시켰고 구씨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 대신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구 씨는 직원에게 물었지만 영수증에는 돈가스라고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구 씨가 급해서 잘못 누른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돈가스는 입에도 대지 않는 구 씨는 돈가스를 반도 먹지 않고 아내와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손님이 많아 식당에 오래 앉아있기가 그래서 구 씨와 아내는 다시 공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흘리며 먹는 또래 할머니가 있었는데 구 씨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흘린 음식물을 봤음에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데 구 씨와 아내는 자기들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아들에게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파 일어서 있던 구 씨와 아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처가집에서 나왔는데 장모님이 자기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면서 거기 데려다 주고 금방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가겠다는 말만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구 씨는 그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를 데려다 준다는 거야? 위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돈한테 우리 오는 거 말 안 했어? 제가 공항에 부모님 기다리고 계신다 하니까 자기들 얼른 데려다 주고 가라고 하셔서요. 구 씨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구 씨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하고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시간이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구 씨의 아내가 짐을 하나 어디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의 아내는 가방 2개를 들고 왔는데 그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 씨는 이제껏 다녀갔던 식당과 카페를 돌았지만 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 도둑 맞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이 든 가방은 지켰지만 준비한 걸 아들에게 건네지 못한다는 생각에 구 씨의 아내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구 씨와 아내는 짐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구 씨에게 종교가 있냐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구 씨의 아내는 구 씨와는 좀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구 씨는 한 번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교회 목사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 씨가 계속 들어주자 목사는 신이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말을 끊을 타이밍을 잡지 못해 30분 동안 그 말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길어질 것 같아 구 씨는 아들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30분을 기다렸는데 약간 추웠던 공항 내부에 계속 있으니 구 씨 아내의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는 일이 꼬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구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오고 있어? 장모님 이제 막 내려졌는데 생각보다 멀리 왔네요. 근데 저희 강아지 밥을 못 줘서 집에 금방 들렸다가 갈게요. 우리 먼저 태우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강아지들 굶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3시까지 갈게요. 구 씨와 아내는 그렇게 3시까지 아들을 기다렸고 아내는 점점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구 씨는 3시에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덥다고 샤워하고 가자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집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너네 지금 우리랑 장난해? 구 씨는 폭발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생각은 안 해? 아침 7시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게 누가 늦잠을 자서 일이 꼬이게 만들래?
잘못은 너네가 해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항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1시간 같은 소리 안 해. 끊어. 구 씨는 어차피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행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아들 며느리가 모습을 비춘다고 한들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 씨는 오후 4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다시 예매했습니다. 구 씨는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말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4시가 돼서야 며느리와 공항에 도착했는지 비행기 출발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탔다. 구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네?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저희 그냥 집에 있었을 텐데. 구 씨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넌 그 정도 헛걸음 한 걸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서울에서 제주도로 헛걸음한 우리에 비할 바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장모님이 얼마나 엄격하신데요. 그 잘난 장모 비위 맞추면서 살아라. 구 씨와 아내는 그렇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구 씨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내 마련해 주려고 공부했던 부동산 자료들을 다 버리고 아파트 계약서까지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이후 구 씨에게 사과하긴 했지만 그걸로 구 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구 씨가 전부 잊었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들은 원룸 계약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에게 다시금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원룸 계약 기간 끝나가요. 그래서? 그래서라뇨? 저희 집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저희 원룸 정리 중이에요. 너네 그냥 그 집에서 쭉 살아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한테 줄 재산은 없다. 설마 저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은 제가 사과드렸잖아요. 겨우 그런 일 때문에 약속을 없는 게 말이 돼요? 겨우 그런 일? 너한테는 그날 일이 겨우 그런 일이라고 생각됐구나. 네 마음 잘 알았다. 와이프랑 장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말해라. 그때 공항에서 9시간 동안 방치하신 거에 화가 나서 집은 안 해주기로 했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농담하겠니? 구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들의 연락을 한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다고 구 씨에게 전했습니다. 구 씨는 그 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구 씨에게 공항에 픽업을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 씨는 그 말도 무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한 듯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다 벌써 답답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지하철을 타고 구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아들과 며느리는 구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 씨와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구 씨와 아내는 근처 카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데 어디냐는 연락에 구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 씨와 아내는 밥까지 먹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고 있으니 기다려라.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구 씨의 말에 어디 카페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10분에 한 번씩 구 씨에게 어디냐고 문자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구 씨는 가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주변에서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 도착한 지 9시간 정도가 됐을 무렵 구 씨와 아내는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 씨에게 화를 내려다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오래 기다린 기분이 어때? 복수 다 하셨으면 이제 약속 지키세요. 지금 꼴랑 그거 기다린 거 가지고 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파트 사주신다고 해서 계획 다 짜놨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네가 우리를 그렇게 대할까 봐 내가 아파트 사주는 걸 서두르지 않았던 거다. 결론적으로는 내 판단이 맞았지.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버지 보러 자주 오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자주 다닐게요. 내가 네 말에 한두 번 속았어? 이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을 거다. 장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뭐 큰일이라도 났었어? 보나마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이었겠지.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말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사도 없이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려 했고, 아들은 구 씨의 집배를 계속 눌렀지만 구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사돈은 구 씨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을 통해 알게 됐고, 그때부터 사돈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근사하게 대접을 하겠다는 등 같이 해외로 여행을 가자는 등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모두가 한통 속인 듯 아파트를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 씨와 아내는 돈을 기부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따라 재산을 기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자 구 씨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 것도 없는 공항에서 9시간이나 기다린 게 별일 아니라는 듯 얘기하는 아들의 말이 참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구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상황처럼 공항에 9시간 동안 기다리게 한 아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은 구 씨가 너무 과하게 대처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